그 민주당의 비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자칭 진보라고 하면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제가 볼 땐 되게 사이비 진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냐면, 가치가 밥 먹여주냐, 실용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라,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혹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진짜 윤석열 정부는 가치를 위해서 저 국익을 희생하고 있나? 근데 이 조태열 전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가치와 국익은 같은 거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한테 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거를 생방송을 하게 한 저 민주당이 반성은 안 하고 7명이 쪼르륵 티벳에 갔다고. 그 무슨 보통 때 관광하기 어려운 나라를 관광하러 간 거면 그건 진짜 양아치고, 근데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면, 진짜 뭔가 외교를 위해서 간 거라면 그건 더 이상하다. 7명이 가서 거기 사회주의 새 티베트 관제 박람회에 가서 도종환 의원이 축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도종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종환 의원이, 국내 여론이 나빠? 난 몰랐는데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식한 얘기가, 민모식이라는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보셔요. 도의원이른가? 하여튼 이분들이, 이 도종환, 민병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티베트 인권 탄압이 심한 곳에 왜 갔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50년대 일이다.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0년 전에 있었던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이거 보셔요. 이분이 누구냐면 티베트 대표부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정부죠. 망명정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무지한 발언이 티베트에 깊은 상처를 줬다.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이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다. 지금 70년 내내 철권 통치를 하고 있고, 인권 침해, 종교 탄압, 문화 동화가 70년 동안 계속됐다. 7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얘기다. 지금 120만 명이 넘게 죽었고 6천 개가 넘는 사원이 파괴됐고, 이 티벳이 불교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비롯해서 157명 이상이 분신을 했다. 분신을 왜 할까요? 시위를 못하니까. 시위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남은 수단 하나는 자기 몸을 태우는 거죠. 157명 이상이 분신을 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한국처럼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70년 전이라고, 옛날 얘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세상에. 티베트 대표부 보세요. 한국은 자유국가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항의 서원이 왔습니다. 근데 보셔요. 이 야 의원들이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이유는 조계종에서 항의를 했어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조계종도 이제 불교니까 조계종이,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 근데 국회의원이라 돼갖고, 국회의원이라 돼갖고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얘기를 돌려까기를 한 거죠. 사실 많이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티베트 인권 문제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너네 어쩜 그렇게 무식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탄압에 저항해서 분신한 모든 영령과 지금 탄압에 신음하는 티베트인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과했어요. 사과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심이 돌아서면 큰일이니까. 참 사과 안 하고 뭐 여론 나쁘긴 뭐가 나빠, 너네가 기자들이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버티다가 불교계가 한마디 하니까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불심 달래기 차원에서 얼른 사과했습니다. 참 얍실하죠. 그 정청래 의원도 버티다가 불교계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다가오니까 진짜 정말 엄청나게 얍살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이런 그 코미디 같은 일을 한 거,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70년 전의 일을 꺼내는 것이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티베트 대표부하고 우리 조계종이 70년 전의 일이 아니다,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뒷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를 꺼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 자칭 진보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치가 밥 먹여주냐,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실용을 다 걷어찬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근데 제가 이게 사실 되게 그 오래 고민한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진보는 왜 저럴까? 인데 지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거 보세요. 이런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국익에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티베트 대표부가 저렇게 눈물에 서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너네가 아시아 선진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한테. 에? 우리 120만 명이 죽었고 157명이 분신을 했다 지금. 근데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 망명 정부가 우리한테 지금 항의를 했으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 질문은. 그러니까 국익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민주당 및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속 비판하면서 가치 외교를 하면 안 된다,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익이 도대체 뭐냐, 가치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국익하고 가치하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그 외교부 차관을 하신 조태열 그 전 차관입니다. 저는 이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명민한 분이에요. 이분이 승무 쓰신 그 시인 있잖아요. 그 총록파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드님이에요. 근데 진짜 정말 저분 정말 명민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쓴 칼럼이에요. 작년 가을에. 근데 이분 보세요. 가치 외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지금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럼 실용 외교가 가치를 배제하고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럼 가치와 국익이 양립이 안 된다는 뜻이냐? 라고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치라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우리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긋나냐라는 거죠. 이런 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우리나라가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역하는 국가니까 나라 간에도 이런 원칙을 존중하고 그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분 얘기는 우리가 헌법에서 존중하는 가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이거 보셔요. 이 가치와 국익이라는 것을 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항행의 자유 이런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가치인데 이 가치가 존중돼야 우리나라도 나라로서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중국처럼 깡패처럼 굴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셔요. 그때 사드 사태 때 우리 롯데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들이 깡패처럼 굴면 우리나라는 그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국익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교 현장에서 그런 가치가 위협받을 때 단호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 현실이나 지정학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의 뒷배인 거 뻔히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이 저런 깡패 짓을 해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갑자기 경우에 안 맞는 짓을 해도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가치와 국익이 충돌하기 때문이 아니고 가치와 국익은 외교 현실과 충돌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준과 범위에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엔 인권위 결정에서 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토론한 다음에 우리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거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는 게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문제는 그때그때 이게 무원칙하게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치 외교의 기치를 높이 든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엔 인권위 결정에는 찬성해놓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그 50개국 공동성명에서는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가치를 지키는 게 국익이다. 그 두 개는 같은 거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 이런 가치가 지구적으로 존중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그런 평판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국익에 부합이 된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조건 하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타협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이 토론에선 찬성표 던져놓고 공동 성명에는 불참한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펼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나 또는 민주당의 비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자칭 진보라고 하면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제가 볼 땐 되게 사이비 진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냐면, 가치가 밥 먹여주냐, 실용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라,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혹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진짜 윤석열 정부는 가치를 위해서 국익을 희생하고 있나? 근데 이 조태열 전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가치와 국익은 같은 거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존중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에다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구적으로 존중받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존중받는 국익이다. 예를 들면 지금 티벳 간 민주당 의원들, 지네가 국익을 위해서 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국익을 해친 거잖아요. 저런 망신이 어딨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싸구려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무식하고 싸구려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대사, 전 대사가 하는 얘기는,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제한받는 상황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인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존중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 국익을 약간씩 포기할 건지를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일관성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저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거를 가치를 포기했구나, 저건 이해가 가지, 왜냐면 우리도 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야바이 장사꾼이 되는 거죠. 뭔가 자기의 성실함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가 아니라 정말 야바이처럼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국익도 아니다. 그건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세요. 저게 국익인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냥 센 놈한테 붙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갖고는 그건 국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제 우리는 좀 품위 있게 살자. 근데 사는데 그게 항상 품위를 찾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이 IRA나 이럴 때 우리한테 막 투자만 받고 갑자기 우리는 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잖아. 이럴 때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중국도
중국이 워낙 세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관성만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고, 아, 쟤네는 어쩔 수 없겠네. 그리고 우리가 일관성이 있으면 미국하고 우리가 친해져도 중국한테 할 말이 있고, 중국도 중국한테 할 말이 그런 거죠. 야,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 겨누고 있는데 너네 우리한테 도와준 거 있어? 너네가 걔네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네하고 안보 협력하리 미국이랑 해야지. 이런 게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조태열 선생, 그 조태열 전 대사의 이 칼럼이 참 좋은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꼭 보셔요.